오로지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모아야 합니다. 자산을 어느 정도 모으면 불려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벌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등을 시점으로 부동산, 주식, 코인 모든 자산 시장이 폭등했었습니다. 이 자산 폭등 시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특히나 이 자산 폭등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아쉽게도 자본의 한계와 투자 경험 부족으로 씁쓸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번 자산 폭등 시기를 놓쳤지만 앞으로 분명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이번 영상은 다가올 기회와 부를 위한 준비물, 종잣돈에 관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돈을 모으는 데 있어 적금을 든다고 하면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이 대투자의 시대에 도대체 누가 요즘 적금을 들고 있냐? 투자를 해야지 이 자식아. 물가 상승률에 비해 현금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데 그거 세금 떼고 해서 이자 고작 얼마 받냐? 어느 세월에 돈 모으고 자빠져 있을 건데. 네, 맞는 말이긴 해요. 그쵸? 투자해야죠. 저도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죠.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죠. 그럼 돈이 없으면 돈을 먼저 모아야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하고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절약을 해야 합니다. 즉, 투자를 통해 자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일입니다. 네, 결국 절약하고 저축해서 투자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부를 위한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자본이 없는 우리는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를 달성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20대들에게 하나같이 똑같은 조언을 해주십니다. 종잣돈, 시드머니, 마중물을 먼저 모아라고 말이죠. 사실 돈을 먼저 모으라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을 겁니다. 투자할 돈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텐데 소유한 자본이 적은 상태에서는 어떤 자본시장이든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종잣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무조건 종잣돈은 저축으로만 만들어야 한다. 아니다. 어느 정도 모았으면 굴릴 줄 알아야 한다. 라는 주제로 부를 축적하신 분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로지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모아야 합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은 절실한 소비 통제와 돈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평생 해야 하는 재테크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데는 시간과 의지만 있다면 실패 확률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히려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투자를 했다가는 돈과 시간 둘 다 날릴 수 있으니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에는 리스크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돈을 잃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잣돈 모아야 합니다. 근데 자산을 어느 정도 모으면 불려야 합니다. 저축하는 속도가 불어나는 속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1억을 모으려면 100만 원씩 8년을 모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시간과 기회비용은요. 어느 정도의 자산으로도 갭 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 일정 자산을 시장 지수에 추종하는 ETF에 장기 투자하여 복리의 위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전 투자를 통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통장에 돈을 놀리지 말고 일을 시키십시오. 네, 조금 극단적인 예로 각색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전자와 후자 말하고자 하는 공통점은 가급적 빠르게 목표로 설정한 종잣돈을 절약과 저축을 통해 모아 성취감을 느끼고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 투자와 관련된 여러 지식을 습득하여 종잣돈을 굴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차이점으로는 전자는 개고생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종잣돈을 모으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후자는 대투자의 시대인 만큼 자산을 굴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가치 판단의 차이입니다. 의견에는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거고 직종에 따라 소득도 다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시간과 목표로 한 종잣돈 금액도 다를 겁니다. 심지어 자산의 종류와 투자 종목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투자에 관한 접근과 견해도 천차만별일 겁니다. 혼돈 속에서 정보라는 탈을 쓴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의 바닷속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과 투자 철학이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잣돈을 모으는 데는 확고한 동기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종잣돈은 부를 위한 준비물이라고 표현했죠. 종잣돈을 모으는 건 단지 시작점에 서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잣돈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이 개고생을 하면서 도대체 내 손에 쥐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달성하고자 하는 진심과 절박함이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저에게 있어 종잣돈은요, 현재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이라는 쇠사슬을 끊고 돈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즉, 돈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른 나이에 집안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았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시기에 장난감이 아닌 가격표를 먼저 봤었거든요. 이때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뭐든 항상 늘 최저가에 익숙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두려움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난으로부터 지켜주고 싶고, 그토록 모질게 당해왔던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희생함에 있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벌레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